앞뒤로 큰 프로펠러가 달린 대형 헬기 치누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군을 상징하는 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생각보다 헬리콥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 때문인지 사람이 탄 비행기는 1903년에 발명되었지만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는 1937년이 되어서야 등장했죠. 헬리콥터의 등장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갈 수 없는 정말 많은 지역들을 갈 수 있었죠. 당연히 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잘 맞았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부상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헬리콥터의 수송 능력이 좋았고 이를 개량하면 훨씬 더 좋은 헬리콥터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CH-37, H-34와 같은 헬기를 만들었는데 수송 능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가 생각보다 헬기 운용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1954년 발발한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는 산악 지형에서 전투를 치러야만 했죠. 하지만 산을 올라가서 싸우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고 올라가는데 힘이 다 빠져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 전투를 치렀던 프랑스는 획기적인 병력 수송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가 활용된 것이었죠. 프랑스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산악 지형에서 뛰어난 병력 투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병력 전개 방식이 너무 훌륭해 이름도 붙여졌는데 바로 헬리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헬리콥터 활용 능력을 보고 헬리콥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존의 H-34, CH-37 헬리콥터의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차세대 헬리콥터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분대 단위의 병력을 전개했지만 미국은 이 정도의 10명 남짓되는 분대를 싣는 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차량 정도는 옮기는 육중한 헬기를 원했죠. 말 그대로 든든한 짐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항공기 개발사들에게 미국의 든든한 짐꾼이 되어줄 차세대 헬리콥터의 개발을 요청했죠. 하지만 대형 헬리콥터를 만들어봤던 회사는 없었고 이후에 보잉에 인수된 버톨 항공이라는 회사가 1957년 미국이 원한다는 헬기를 회사 내에서 자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버톨 항공은 1958년 4월 22일 미국이 원할 만한 헬기인 모델 107이라는 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바로 시제기 10대를 주문했고 육군은 이 시제기들을 운용해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 모델 107을 정식 채택해서 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군에 도입하고자 했죠.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YHC-1B라고 명명했고 YHC-1B는 1961년 4월에 개발이 완료되어 출고됩니다. 미군은 타기도 전에 이 외형에 반해버리게 되었고 바로 양산형인 HC-1B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군은 자신들의 제식 명칭에 맞게 HC-1B를 CH-47A로 부르게 되었고 북미의 원주민 이름을 따서 치누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양산분이 1962년 7월 미군에게 인도되었습니다. CH-47 치누크의 최신 개량형인 CH-47F 기준으로 전장은 헬리콥터 날개를 포함해 30m이며 헬리콥터 날개의 지름만 18.3m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2km입니다. 6km가 넘는 고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7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3명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33명의 완전 군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무장을 가볍게 하면 55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또는 11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도 있죠. 먼저 치누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로터인데요. 로터란 쉽게 말해 위에 달려있는 날개입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터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거대한 로터를 하나만 장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토크 현상 때문에 헬리콥터가 균형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다른 헬리콥터는 테일 로터라 불리는 꼬리 날개에 있는 로터가 헬리콥터의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가는데요. 그런 헬기의 경우 단지 균형을 잡기 위해 15%에 달하는 힘을 테일 로터 구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치누크는 두 개의 큰 메인 로터를 상부에 달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로터가 돌아 발생하는 토크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돌려 상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00% 힘 모두를 위로 뜨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로터를 텐덤 로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로터를 한 대 놓으니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서 뒤에 있는 로터가 앞의 로터보다 더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텐덤 로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로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로터 2개를 사용해 무거운 짐도 잘 들 수 있으면서 좁은 장소에도 쉽게 착륙이 가능합니다. 치누크는 힘이 정말 좋은 편인데요. 이전에 CH-37은 4톤도 안 되는 수송량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11톤에 달하는 수송량은 엄청난 것이죠. 재원에서 설명했듯이 최대 33명의 완전 군장 군인을 수송할 수 있고 내부에 험비 2대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여도 문제 없습니다. CH-47 치누크의 바닥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매달아 큰 물건을 들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155mm 견인포도 들고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견인포를 트럭으로 끌고 가지만 미국은 헬기로 옮겨버리죠. 또 약간 무리하면 중량이 12.7톤에 달하는 F-15도 간신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전투기 등을 수송할 수 있죠. 이렇게 이용되는 작은 문은 비상시 통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가 참 애매한데 치누크는 바닥 문을 열고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헬기에 낙하산이 없으니 낮은 고도에서 물 위로 뛰어야 하지만요. 또 치누크는 텐덤 로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꼬리 날개가 없는데요. 보통의 헬기는 꼬리 날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짐을 옆문을 열고 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치누크는 비행기처럼 뒷부분의 대형 문을 통해 탑재할 수 있어 큰 물건도 쉽게 들어가죠. 게다가 치누크는 기존의 헬기에 비해 훨씬 연료통이 커졌고 저공 비행에도 용이합니다. 아무 데서나 착륙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 물 위에서도 착륙이 쉬웠죠. 이를 보고 육군은 특수부대 투입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H-47을 조금 개조하는데요. 그렇게 특수부대용으로 탄생한 기체가 바로 MH-47E 헬리콥터입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를 장착해 과거의 지형을 미리 저장해두고 비행 시 지형을 스캔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 야간 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공중 급유구도 넣었고 외부 연료 탱크도 달았습니다. 이로써 완전한 특수부대 침투용 헬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침투용 보트도 치누크로 수송 가능한데 보트를 매달고 강이나 적진 앞바다에 간 뒤 특수부대원들이 바닥에 있는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트에 탑니다. 그러면 보트를 물 위에 내려놓고 침투하는 것이죠. 연결용 케이블은 사람이 손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누크는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착륙을 잘하는데 절벽, 주택 옥상, 잠수함 위 등 아무 데서나 착륙이 가능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죠. 이런 특징 때문에 미 특수부대들은 치누크를 애용하며 정말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멋진 모습들이 자주 노출되는 것입니다. 치누크는 베트남전에 투입되어 실전 경험을 치렀는데요. 베트남전에서는 원래 역할에 맞게 보급과 병력 수송의 임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작전 환경은 너무 덥고 습했기 때문에 가끔 엔진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개선한 CH-47B 버전을 개발했죠. 또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활용할 건식 버전도 만들었는데요. ACH-47A라고 불리는 버전인데 7.62mm 기관총인 M60을 5정, 20mm 기관포를 2정, 40mm 유탄 발사기 등을 장착해 공중에서 선회하며 작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전에 적합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량형은 단 2대만 생산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워낙 차체가 튼튼하고 힘이 좋은 기체이다 보니 이외에도 정말 많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리비아 전쟁, 포클랜드 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정말 참가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치누크는 1962년 도입이 진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벌써 50년이 훌쩍 넘은 기간입니다.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체의 품질이 워낙 좋아 100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40년 가까이 수명이 남아있는 셈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처음 미국에 납품이 시작된 CH-47A부터 방금 전에 언급한 CH-47B형, B형과 비슷하게 다시 엔진이 개량된 CH-47C형, 엔진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CH-47A의 2배에 달하는 수송 능력을 보여주는 CH-47D형, 2000년대 들어 전자장비부터 엔진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CH-47F형, 특수부대 작전을 도와주는 MH-47DF형, 미 공군의 조종사 구출용인 HH-47형이 있습니다. CH-47은 총 1200대가 넘는 양이 생산되었고 한 기에 약 400억 원이라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헬기 중에서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당연히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CH-47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끈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CH-47을 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특수부대를 싣고 북한에 침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CH-47을 줬다가 전쟁이 날까 염려했기에 처음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국군의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한번 치누크 헬기를 달라고 미국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때서야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42기가 도입되어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힘 좋은 헬리콥터 CH-47 치누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